정말 힘겹게 완주를 했는데요. 무릎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회전 준비가 너무 허술해서 부상을 당했고 후회스럽더라고요. 저처럼 부상당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대회 당일 실력 100% 뽑아내세요. 안녕하세요, 운동의 답입니다. 저는 80kg에 근손실이 날까 두려워 달리기를 싫어하는 헬스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러닝할 때는 2kg도 힘들고 3kg를 겨우 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지난주 토요일 21km 하프 마라톤에 나왔고 무릎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프 마라톤 당일날 느꼈던 대회전을 준비하지 않아 후회하는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지친 몸을 스는시키기 위해 모닝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면 화장실을 꼭 가게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대회 당일날에는 커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을 갈 시간이 안 된다면요. 대회 초반에는 안 마렵더라도 신호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좀 웃기기도 한데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집중도를 너무 떨어뜨려서 저를 포기의 갈림길에 놓이게 했습니다. 한 초반 5km까지는 온 신경이 배에 곤두서게 되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화기의 긴장과 배뇨 충동은 장거리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하프, 첫 10km 뛰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해서 배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대회장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조건 화장실 가는 겁니다. 김종국이 무릎은 지우개같이 쓸수록 닳는다고 했는데요. 저는 타고난 지우개가 큰가 봅니다. 저는 살면서 무릎이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요. 슬슬 제 지우개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러닝을 무리하게 하면 꼭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원래 무릎 보호대를 안 차고 러닝을 하는 타입인데요. 이번에 하프 나가면서 무릎 보호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초반에 미드풋 착지를 잘 지켰는데 뒤로 갈수록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뒤꿈치 착지로 바뀌더라고요. 거기에다 근육도 지치니까 평소 장거리 뛸 때 나오던 무릎 바깥쪽 통증이 시작됐어요. 80kg 몸무게가 그대로 무릎에 실리니 얼마나 무릎이 고통스러워했겠어요.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자마자 쩔뚝거렸습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부러진 사람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 바로 무릎 보호대 샀습니다. 쿠팡 1등으로 첫 화면에 뜨길래 사봤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길래 산 것도 있네요. 무릎이 좀 낫고 나서 이걸 러닝에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적당히 뛰어봤는데요. 확실히 무릎이 덜 아픕니다. 약간 테이핑처럼 조이는 정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서 아프면 세게, 덜 아프면 약하게 강도 조절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열이 굉장히 많아서 운동할 때는 반팔도 더워서 답답해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면류 무릎 보호대는 옛날에 써봤었는데 저는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 필요한 부분만 잡아주는 방식이라 헬스나 러닝할 때 답답하지 않고 무릎을 직접적으로 막지 않아서 땀이 안 차서 좋더라고요. 더운 날 뛸 때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호대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진통제처럼 쓰려고요. 아플 때만, 무리한 환경에서만, 꼭 필요할 때만 안 아프면 안 끼고요.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끼고 다녔다간 너무 의존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부상 예방 방법은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거나 저처럼 체력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하프 마라톤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프는 21km예요. 저는 대회 전까지 인생 최대로 뛰어본 게 한 달 전에 17km였어요. 이때 이걸 뛰어보고 너무 힘들어서 하프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이라도 뛰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하프 나갈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출전하는 거리의 60에서 80% 정도는 최소 한 번 뛰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거리나 속도 신경 쓰지 말고 단거리라도 러닝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그게 러닝 체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전날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실전 감각은 연습 때 몸에 익혀둬야 대회에서 나옵니다. 저는 애플워치로 꼭 운동 기록을 하는데요. 전날 충전이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푹 자버렸습니다. 러닝 대회가 처음이라 이름표도 그대로 집에 두고 와서 공식적인 기록이 안 남았어요. 메달도 못 받았고요. 기록이 없으면 러닝은 그냥 땀 흘리고 끝나는 일이 됩니다. 본인 페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심박수, 거리 시간까지 체크를 해야 어디서 힘 빼고 어디서 밀어붙여야 될지 스스로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대회 때는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2022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실린 연구에서도
운동 중 실시간 바이오 피드백은 주관적 컨디션을 조절하고 운동 지속 시간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박수 변화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지금부터는 천천히 뛰어야겠다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생체 신호 알람 장치 역할을 합니다. 충전이 안 돼서 기록 하나 없이 뛴 날의 허무함, 완주는 해서 뿌듯하긴 한데 기록이 안 남아 뭔가 2% 아쉽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일날 왠지 몸풀기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정말 무릎 다친 게 이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대회뿐만 아니라 평소에 운동 전에도 동적 스트레칭만 해줘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릎, 발목, 햄스트링, 고관절 다양한 부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관절을 꼭 풀어주는 편입니다. 다른 것들은 천천히 뛰다 보면 자연스레 워밍업이 되는데 고관절은 풀리기 어렵고 안 풀린 상태로 뛰면 운동 동작 시에 고관절이 잘 접히지가 않아서 허리나 무릎, 발목 같은 다른 관절들이 보상작용을 하게 돼서 부상을 입습니다. 2014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 전 다이나믹 워밍업은 근육 온도와 혈류를 높여서 부상 위험을 3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일날은 도파민이 나와서 평소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준비 운동을 안 하면 처음 몇 킬로미터 안에 쥐가 나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준비 운동 안 하고 뛰어서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러닝데이에 꼭 챙겨야 할 5가지는 이겁니다. 대회 전 화장실 가기, 무릎 보호대 챙기기, 거리 연습하기, 스마트워치 충전하기, 짧은 준비 운동하기. 특히 무릎 보호대는 아프기 전에 미리 챙겨놓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저처럼 무릎 박살나고 나서야 사지 마시고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음 대회는 꼭 준비 잘해서 완주하세요.